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100여 건, 주민번호, 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1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확인을 됐고, MBC가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 KT, LG, 국내 통신 3사의 공문을 보내 가입고객 3,176명의 개인정보를 제출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 정보라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정보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3,100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 조회가 아니라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건데, 이게 검사가 결재를 하고 요청을 하면,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라서 검찰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사각지대인데, 이번 수사에 3,176명을 조회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명수로 치면은 3,000명 담짓이지만 건수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몇 배가 되죠. 더군다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거, 그거와 별개로 저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주진영과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와 설왕설래를 하고 있죠.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라 이건데, 검찰에서 자꾸 기소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증거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니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엮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엮으려고 하니까 수사도 지연되고 기소도 지연되고 재판도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 결론만 도출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3,000명을 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회를 해서 얻은 증거가 대체 뭡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김부겸, 이재명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된다. 김부겸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대표가 된 것 자체는 큰 성취라고 볼 수가 없고, 강단이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은 많이 보여줬다. 지금 이재명이란 지도자에게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을 장악할 때 비주류의 몫을 인정했다. 나하고 다른 의견이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된다. 김부겸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된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당을 장악할 때 비주류의 몫을 인정을 했다. 나하고 다른 의견이 존중받아야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김부겸 총리가 한 이 말들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언어의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나 조직 내에서 리더와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 비주류들이 단체나 집단의 초심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고가 돼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은 소수가 다수를 올바른 길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김부겸 총리 말이 맞죠. 그러나 그 소수가, 그 비주류가 계속해서 집단을 흠집내거나, 혹은 엉뚱한 길로 자꾸 가자고 해서 배를 산으로 가게 만들거나, 혹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유연한 리더십이라는 이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보거나, 혹은 그조차도 포용을 해야 한다? 그거는 무능력한 리더가 되는 거죠. 사람과 상황이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발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유연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썩은 사과를 방치하면 상자 전체가 썩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견이 다른 정도와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과 우리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선동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사.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 관여 안 한다. 결과 존중하겠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심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는 구성과 운영, 결론을 내는 것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달라.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긴 데 대해서는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 밑에 기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한 당원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분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답을 안 했는데,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본 이원석 총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무부패 사건 직권으로 이렇게 회부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에게 정면으로 맞섰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본인 임기 내에서 오명을 쓰기 싫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려고 그냥 최소한의 요식행위만 한 거,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명품백 사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발표를 했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다.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검사 동일체의 원칙 정말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직 분명히 존재하죠. 정말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하급자들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적당한 권유나 권고 정도만 하는, 뒷짐지고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힘없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실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권력 앞에서 눈치만 보다가 임기를 끝낼 거였으면 검찰총장을 애시당초 맡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영입, 몇몇 소수 당원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영입 반대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청산가리 또 연예인 때리자 돼지 발정제 드셨나 비난. 자, 홍준표 대구시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공세가 선동이었다. 관련해서 배우 김규리 씨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어떤 비판을 했는지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폭염에 더위를 드셨나, 돼지 발정제를 드셨나,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죠. 홍준표 시장은 기사에 나왔듯이 대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싸움은 정치인들끼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논평을 하고 정치인들끼리 비판하고 비난을 해도 정치인들끼리 해야지 왜 연예인을 끌어들입니까? 대구시장이 도대체 배우 김규리 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서 얻을 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이슈몰이를 해서 본인이 잊혀지지 않게끔 하려는 거예요. 아주 고루한 방식이에요. 홍준표 시장의 정치 스타일. 결국의 목표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보수 진영의 표를 슬슬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떨 때는 애매모호하게 중도인 척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극우처럼 보이고 이러는데, 그게 나름의 이제 전략인 거죠. 본인 인기몰이를 하는데. 그런데 애꿎은 연예인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규리 씨 원래는 김민선 씨죠. 이분이 개명을 하셨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오랜 기간 연기를 해오셨고 드라마 영화를 오고 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분인데, 이름까지 개명을 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발언이 마치 광우병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할 때 배우 김규리 씨도 한마디 보태셨죠. 근데 그 이후에 본인 발언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이름까지 이렇게 개명해가면서 아직도 활동을 하느냐, 이런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옹호를 하는 거고, 광우병 때처럼 선동일 뿐이다. 배우 김규리 씨가 그러면은 국민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SNS에 광우병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 이런 거를 올렸겠습니까? 그냥 본인 감정에 충실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관련도 없는 연예인이 본인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다양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고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일단은 이렇게 비아냥을 받을 일이 아니고 존중받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광우병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다들 한마디씩 했죠. 왜 애꿎은 연예인을 끌어들입니까? 이러면 이분은 또 위축돼서 활동을 못하죠. 그리고 악플이 쏟아질 테고, 굉장히 홍준표 시장 경솔하고 생각 없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금은 정치적인 발언을 최대한 자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구 시정에만 충실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SNS에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구 시민분들 이런 사람을 주민 소환 안 합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광우병 때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 홍준표 시장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추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의 윤석열 정부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이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구나. 홍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자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